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목 보세 허물 관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이제 고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세 과목, 세 번째 과목 맞춰가지고 보게 되면은 자, 보세 구역 외 잠깐만요. 요거를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보세 과목, 보세 허물 관리 파트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보세 구역의 장치 허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볼게요. 세관장은 보세 구역의 장치 허가 시 받은 경우는 보세 구역 장치 허가 기간을 1개월을 연장한 기간을 담보 기간으로 해서 담보 제공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시까지 같이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세 구역 장치 허가 기간에 한 달을 연장 기간해 가지고 담보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보세 구역의 장치 허가 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세관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6개월 그리고 뭐다 그 1개월을 연장 기간으로서 그 범위 안에서 6개월 받고요. 자, 보세 구역 장치장의 반입 화물이 수입 신고가 출되거나 반송 및 보세원 절차에 따라서 반출된 화물은 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세 구역에 이제 장치장 반입한 것이죠. 보세 구역 외 반입했다. 근데 이 물품이 수입 신고 출가됐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송됐습니다. 다시 외국 나가는 것이고 또는 보세 운송처에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런 경우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제 반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원칙은 반출 신고인데 하지만 이제 수입 신고가 수리된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출 신고를 생략합니다. 왜냐면은 보세 구역 외 장치를 했는데 거기서 수입 신고 수리했다. 그럼 내공품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장소에서는 반출 신고를 생략을 해요. 하지만 보세 운송 절차 또는 반송 절차에 따라서 해당 품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또는 다른 보세국으로 간다. 그런 경우는 얘는 뭐다 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문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다 얘는 문제 난이도 상 아주 좋아요. 자, 그 답은 틀렸고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장소에 물품을 반입할 때는 도착지 세관장한테 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반출은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지만 반입은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세관장 보세구역의 장치품 반입으로 3개월이나 통관하지 아니할 때는 매월 정기적 재고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구역 장치했는데 해당품이 3개월이 지나도록 뭔가 수출 수입 반송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경우는 뭔가 해당품에서 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정기적으로 매월이면 매월. 문제 아주 괜찮고요. 자, 보세화물 반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물 분류 기준 정말 중요하죠. 화물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장치하선 결정된 물품은 하선 절차가 완료된 후 보세구역 물품을 반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자,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의 반입 예정 정보와 연결되네요. 반입 예정 정보와 분명 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 위해 물품 등등 있다. 그럼 세관장한테 바로 이상 상한 발생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위험물 장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보세구역 운영인 및 지정 보세 관리인은 화물 반입 시에 위험물인지 확인을 하고 위험을 발견할 때는 즉시 세관장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맞죠? 이것도 위험물 같은 경우는 위험물 전용 보호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죠. 수입품은 관할 세관 내 보호창고 부족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는 세관 승인을 넣어서 세관 지정 장치장에 이제 장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자,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고가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 얻어가지고 세관 지정장치장에 세관 지정장치장에 이제 장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할 세관 내 영업 보초가 없는 경우는 세관장 승인 없이도 장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관장 관할 내 영업용 보초가 없는 경우는 세관장 승인도 없이도 예, 장치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입화주 관할 세관에 영업 보초가 없다. 이거죠. 없는 경우는 세관 장치관나 세관장 승인 얻어 장치할 수가 있다. 아니죠. 보세창고 없는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 없는 경우는 세관장 승인이 없이 장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됐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세관 관할 내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거의 다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혹시나 하는 규정이죠. 문제 2번은 문제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이고 아주 이제 좋고 난이도 상. 자, 보세화물 장치 장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장치 장소 얘도 엄청 중요하죠. 자, 얘는 항상 나옵니다. 선사는 화주 또는 위임자가 세관장 협의와 정하는 장소에 보호시험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선사는 화주가 화주입니다. 화주가 운영인과 협의, 세관장이죠. 운영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장소죠. 그렇죠? 가번 틀렸고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장치 장소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마스터베일 화물 같은 경우는 선사죠. 포워딩 왜냐면 마스터베일은 이제 선사가 책임지죠. 선사가 선량 관리자. 나번 틀렸고요. 자, 4번 화주 또는 위임자가 장치 장소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하우스베일은 이제 포워딩이죠. 맞네요. 그렇죠? 포워딩인 화물 주선업자가 협의해서 장치 장소 결정합니다. 4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됐고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입항전, 하선전, 수입신고 대품은 세관 진행자 반입하여 통관 절차 검사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입항전 또는 하선전 수입신고 됐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세관 지정시장 반입해서 통관 절차 검사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세관 지정시장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가능하고 이제 하선전에도 가능하죠. 수입 고철은 세관 지정 보유창고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수입 신고 고철 같은 경우는 세관 보유창고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수입 고철은 틀렸네. 어쩐지. 수입 고철은 세관 지정 보유창고가 아니라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철만을 전용으로 장치하는 이제 장소에다가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세관이 아니라 고철을 장치하는 장소다.